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4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표절한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경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ISO도 삭제합니다. 시트 1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편집을 클릭해보고 도면 크기가 A3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표절한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윤곽선을 사각형으로 크게 작성한 다음 특성점으로부터 치수를 10mm씩 선과 점을 클릭하여 10mm씩 치수를 지정합니다. 치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 10mm, 점과 선을 클릭하여 10mm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윤곽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선호를 이용해서 중심 마크로 사용할 10mm 선을 세로로 2개, 가로로 2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클릭한 다음 수직으로 배치하고 10mm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아래쪽에서도 수직으로 10mm를 입력하고 엔터 2번,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10mm를 입력하고 엔터 2번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구속 조건에서 일치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선의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시켜 줍니다. 자, 이제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수험자 정보 칸의 크기는 우리가 생산자동화기능사 시험지에 나와 있고 보통은 30에 6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윤곽선 끝점에서부터 길이 60, 탭 키를 이용해서 높이 30 크기의 사각형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3등분, 세로는 두 번째 줄에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 채 2등분 해줍니다. 치수는 위쪽에서부터 10mm 각각, 아래쪽에서부터 10mm를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세로선 거리를 25mm 주겠습니다. 텍스트는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약간 왼쪽으로 위치해주고 텍스트를 한꺼번에 모두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생산, 자동화, 기능사 한 줄씩 확인, 비번호 확인, 오늘 비번호는 44번 과제이므로 번호를 44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위원 약간 오른쪽으로 두고 가로 인 작성합니다. 자, 그런 다음 ESC를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글씨를 클릭하면 글씨가 영역의 가운데에 오도록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가 완료되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왼쪽 위로 작성한 게 보입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이름을 우리가 비번호와 동일하게 44번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옆에 아래쪽에 우리가 작성한 비번호에 된 경계가 작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도면이 배치가 됩니다. 표제란은 제목 블록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목 블록을 우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자, 표제란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시험지에 나와 있고 보통은 가로 길이가 100이고 높이가 15mm인 사각형으로 작성됩니다. 자, 먼저 선으로 특성점인 중간점을 2등분 해주고 그 다음 이쪽 특성점을 2등분 해줍니다. 이 선들은 중간점을 찾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치수를 다시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수직선으로 세로로 다시 각각 등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치수를 20mm 정도 부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과제명, 두 번째는 CAD 작업, 세 번째는 척도,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투상, 척도 1:1, 투상, 삼각법 입력하고 확인한 다음 ESC를 눌러주고 글씨를 영역의 가운데 오도록 배치해 줍니다. 배치가 완료가 되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이름을 동일하게 44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 아래에 있는 이 44번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표제란이 부착이 됩니다. 자, 이제 도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각법입니다. 그래서 표준의 기본 표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뷰 기본 설정에서 삼각법을 선택해주고 위쪽에 있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아래쪽 저장 닫기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쪽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선택하고 펼치고 다섯 번째에 있는 기본값 ISO를 선택합니다. 자, 소수점을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치수가 소수점이 없다고 가정하고 정밀도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각도의 정밀도도 미리 0으로 바꾸어 둡니다. 그리고 10진표 시키는 마침표로 바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1mm 정도로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보통 한 2mm로 바꾸어도 되고 바꾸지 않아도 관계 없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층으로 가서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목록 중에서 색깔을 변경하는 부분들만 빨간색으로만 변경하는 것만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단면선은 따로 없지만 일단 단면선을 보통 빨간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표식, 그 다음 중심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아래쪽에 있는 해칭선, 해치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중심 표식과 중심선은 일점세선 모양이어야 하므로 체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색상만 변경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시선을 펼치고 일반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시선의 색상도 빨간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표면 텍스처 기호를 선택했을 때 텍스처 기호 이 앞쪽에 글씨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위쪽에 앞쪽으로 작성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텍스처 기호도 여기에서 미리 바꾸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참조에 보시면 2002번으로 끝나는 이 목록을 1978번으로 바꾸면 우리 이 거칠기 기호 이 위쪽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바꾸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진 표식기 이 부분도 마침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기본 표준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이제 보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등각투상도가 있고 왼쪽에 정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배치되어 있지만, 자, 정면도는 전단면도로 되어 있고 우측면도는 절반이 대칭인 모양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면 배치부터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작을 그림과 같은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면도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뷰 큐브에서 모서리 부분의 화살표를 클릭해줘서 방향을 회전시키면 정면도 부분의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각투상도까지 한번 배치해 보고, 그런데 등각투상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므로 닫기 하고, 자, 수문선은 우리가 도면에서 모두 전단면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단면도로 작성할 부분이 없어서 수문선은 다시 은선을 제거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면 자, 기본 모양들이 일단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목각기한 경계선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클릭해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반대쪽은 우리가 전체 관통 부품으로 처리할 부분이므로 따로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등각투상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면도 모양이 나타나면 우리 뷰 큐브에서 이 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홈뷰로 이 모양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면 바로 뷰 등각투상도 모양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고 이번에는 음영 처리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옵션에서 이런 접하는 모서리 부분도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면도부터 전단면도 처리하겠습니다. 전단면도를 처리하려면 이 절반 위치까지 잘라내고 해칭 단면을 90도 회전시켜서 보는 것이므로 우리가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반드시 영역이 선택되어서 수문선으로 바깥 부분이 빨간 수문선이 나타나도록 선택해 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한다고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스케치 시작을 누르면 닫힌 프로파일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놓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절반을 잘라낼 수 있도록 완전히 덮어버리는 사각형을 스케치해 줍니다.
이때는 따로 구속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되어 있는 정면도를 클릭합니다. 자, 이 브레이크아웃 영역을 가지고 이 절반 위치까지 잘라야 하므로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특성점, 초록색 특성점 중에 한 점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단면도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투영을 해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투영해서 보면 음영 처리까지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접하는 모서리 체크하고 음영 처리까지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단면은 이 중간 위치까지 잘라내고 앞쪽 부분을 잘라내고 제거한 다음 그 단면을 해칭으로 나타낸 전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만큼 절단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면도를 대칭 기호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절반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관통 부품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면도도 반드시 도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절반을 덮는 사각형을 스케치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절반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일단 절반 위치까지 비슷한 위치까지 가져다가 사각형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을 이 위쪽 선이나 가운데 이런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들을 투영해 줍니다. 그러면 특성점들이 생기면 우리가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 사각형의 중간점하고 이 특성점들을 클릭해주면 수직으로 나란히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반을 가리게 되는 사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스케치가 되어 있는 우측 면도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프로파일은 바로 이 사각형 영역이 되겠고 시작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은 우리 뒤쪽에 있는 관통이 시작점이 아니라 관통 부품은 날려버릴 것이므로 관통 부품으로 바꿔주고 깊이는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었을 때가 선택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주면 확인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영역으로 이 가려진 부분을 관통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중심선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 안쪽 부분을 이런 형태로 이 바깥의 윤곽선 외형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잘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우클릭해서 가시성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가시성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에서 나와 있는 대로 중심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정면도에서는 이 구멍에 대한 원 부분에 대한 중심선만 나와 있고 우측 면도는 가운데 부분과 원 부분의 중심선들이 나와 있고 슬롯의 중심 부분에 중심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면도 부분입니다. 주석에서 중심선 일자 중심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이 부분 중간 부분 클릭하고 바깥 부분 클릭해서 한 번 더 클릭 또 중간점 바깥쪽 클릭 아래쪽도 중간점 바깥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중심선이 길게 지나가니까 이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바깥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클릭해 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심선이 좀 더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삭제하고 중심 표식을 이 바깥쪽 코에 맞추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심을 안쪽으로 조금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롯 부분은 중심 표식으로 클릭해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면 이렇게 길이가 겹쳐지는 부분은 축소하셔도 됩니다. 아래쪽 부분도 확대해 보면 중심선이 겹쳐지는 부분은 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칭 기호를 이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대칭 기호는 이쪽 중심선을 좀 더 연장해서 선 위에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측 면도를 클릭하고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으로 대칭 기호가 올 수 있도록 대략 한 5mm 정도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5mm 정도를 선을 스케치해 줍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을 주겠습니다. 이 끝선을 형상 투영을 하고, 자,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끝점에 과 확대해 보겠습니다. 스케치한 선의 중심을 수직 구속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점과 위쪽 선을 다시 중심을 수직 구속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치수로 선에서부터 외형선까지 거리를 대략 한 3mm 주겠고, 그 다음 선 거리를 대략 한 2mm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동일하게 형상 투영을 먼저 주고 선을 5mm 옆쪽에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5mm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린 다음 마찬가지로 수직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수직구속 주고 다음 이 점과 수직구속을 주면 선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치수 끝점에서부터 선까지 거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점에서부터 선까지 거리를 3mm, 그 다음 선과 선 사이 거리를 2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칭기호가 위아래로 작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조절점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위치 끝점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색상을 우클릭하여 특성으로 간 다음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 대칭기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는 정면도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정면도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씩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치수 보시면 자, 먼저 치수를 선택하고 주석에서 5.4mm 치수입니다. 5.4mm 치수는 이 카운트 보어 들어가는 이 끝점과 이 외형선이 끝나는 연장돼서 나오는 이쪽 끝선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올림돼서 버림돼서 5mm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좀 더 거칠기 기호가 입력됨으로 좀 더 길게 해주고 자 우클릭한 다음
정밀도 및 공차로 가서 1차 단위의 자릿수를 1.1로 변경해주면 5.4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른 다음 치수 문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다시 끝점과 오른쪽 이 끝점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8mm가 입력될 수 있는데, 자,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배치하고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바꿔도 되지만, 우리가 배치하기 전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화살표 내부 외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체크를 해제하면 외부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mm를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치수입니다. 자, 왼쪽에 뒤쪽 구멍 치수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단일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이 선을 바로 클릭해서 왼쪽으로 뽑아보면 바로 파이 5mm 반올림 돼서 파이 5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하고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개를 나타내는 문자가 있으므로 홈키를 눌러주고 5-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ESC를 눌러주고 숫자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앞쪽에 있는 파이 9.5mm도 치수를 선택하고 앞쪽 선을 점과 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해서 빼보면 10mm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살표가 바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화살표 내부 체크를 한 다음 일단 배치하겠습니다. 배치하고 나서 자,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른 다음 문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치수선을 클릭해서 길이를 간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입니다. 위쪽 치수 중심과 중심을 클릭하고 치수를 선택하고 중심선과 중심선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배치하면 25mm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텍스트 뒤쪽에 보시면 특수 문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0.0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1.5mm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 클릭해서 배치하면 32가 나타나는데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또 1.1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구멍의 치수입니다. 자, 구멍의 치수는 파이 기호이므로 바로 이 선을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1.파이 14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화살표가 또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여 화살표 내부 체크해주고 해제하고 일단 배치한 다음 앞에 텍스트 문자 뒤에 앞에는 이 대시를 붙여주고 뒤에는 H7을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준 다음 치수 문자를 잡아서 위쪽으로 가져다 둔 다음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쪽 치수입니다. 먼저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부분입니다. 치수가 잘 보시면 바로 이 폭이 10mm입니다. 그래서 이 끝점과 치수를 선택하고 이쪽 끝점과 자, 이 목깎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클릭해서 위쪽으로 치수가 10mm인데 거칠기 기호가 있으므로 조금 더 여유를 두겠습니다.
배치하고 나서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것은 바로 정밀도 및 공차에서 편차 치수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편차의 공차값이 소수점을 첫째 자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1차 단위가 아닌 1차 공차의 자릿수를 1.1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상한값은 1로 해주고 하한은 0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화살표가 또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자, 배치가 되었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ESC 누르고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플러스 0.1은 이상이 없지만 마이너스는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없게 나타내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치수 숫자 위에서 우클릭 하시면 치수 스타일 편집과 새 치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형상 오차가 편차 치수가 이 치수 말고 다른 것이 또 있고 모양이 다르다면 새 치수 스타일에서 하나만 변경을 하셔야 하고 모든 치수가 이것처럼 소수점 첫째 자리에 0이 없다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치수 스타일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밖에 없으므로 아래에 있는 치수 스타일 편집으로 일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치수값 스타일에서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탭이 우리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공차에서 작업을 합니다. 공차에 보시면 표시 옵션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눌러보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5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잘 보시면 자, 후행 0 없음에 마이너스 기호 없음 아래쪽에서 두 번째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16mm 치수입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이쪽의 끝점입니다. 클릭해서 위쪽으로 움직여보면 16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 10mm 치수가 이 치수 보조선을 가리고 있는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숫자 10을 좀 더 바깥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보다는 좀 더 예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깎이 치수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확대해 보시면 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이런 파란 특성점을 초록색 점을 피해서 원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바깥쪽으로 가지고 오면 0.5 이하라서 버림돼서 0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단 배치를 하고 나서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 개수가 2개이므로 텍스트 앞쪽에 홈키를 누른 다음 2와 대시를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ESC 눌러주고 숫자를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5도 약간 더 바깥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치수 숫자들은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표면 거칠기와 형상 공차, 데이텀 식별자 기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칠기 기호는 바로 우리 기호에서 공면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면을 선택하고 거칠기 기호 입력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위치를 클릭하시고 방향을 이동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힌 모양이고 문자는 W입니다. 자, 표면 거칠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W 문자가 위쪽으로 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 부분 표면 참조를 1978로 끝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W, 그 다음 다시 공명기호 이 부분입니다.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W, 그 다음 이쪽 부분입니다.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 마찬가지로 W입니다. 그 다음 위쪽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 다음 위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클릭해서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앞쪽은 X, 다시 클릭 우클릭 계속, 뒤쪽은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칠기 기호들이 모두 6개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상공차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호를 펼쳐보시면 형상공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공차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지시선에 바로 맞추어서 하지 마시고 지시선을 살짝 피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선 위에 클릭하고, 자, 두 번째 점은 위쪽에 두 번째 점을 수직 수평을 꼭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우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첫 번째는 직각 기호이고, 공차값이 우리가 예전에 이 부분이 쉼표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첫 번째에서 10진 표식기를 마침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침표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차값은 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 긴 쪽 기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0.01을 써주고 데이터 문자는 A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치시켜줘야 되는 화살표를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한 다음 화살표를 치수선까지 가지고 온 다음 다시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수직으로 정확하게 맞춰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조절점을 이용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위치 조정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위치 조정하시면 됩니다. 살짝 지금 어긋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아래쪽이 살짝 틀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보내주고 다시 축소해서 수직을 잘 맞춰주면 선을 수직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수직이 이제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정확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형상공차 선택하시고 거칠기호 끝나는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점 클릭, 자, 수평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점 클릭, 위쪽으로 올라와서 수직으로 치수 외형선에 배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직 수평만 맞추어서 세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계속 클릭합니다. 기호는 평행이고 공차값은 0.01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 문자입니다. 자, 기호에서 데이터 식별자 기호를 선택하고, 자, 첫 번째 위치를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바로 문자 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A가 그대로 맞으므로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클릭하시고 조절점을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 부분들을 좀 더 왼쪽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정면도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우측면도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치수는 왼쪽에 먼저 전체 치수가 이 끝점에서부터 아래쪽 끝점까지 89mm입니다. 앞쪽에 치수가 또 있으므로 좀 더 길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끝점에서부터 위의 점까지가 확대해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이 부분의 치수가 21.5mm입니다. 그래서 정밀도 및 공차를 1차 단위 첫째 점 1.1까지 변경합니다. 그 다음 슬롯의 끝점부터 끝점까지 거리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클릭, 확대하여 클릭, 그리고 위치에 맞추어서 45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길이 치수들입니다. 위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치수, 이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이 10mm입니다. 그런데 10mm가 이 아래쪽 외형선에 좀 연장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길게 배치하겠습니다. 클릭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 선택하고 중심선의 끝점에서부터 중심선 끝점까지 거리를 35mm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또 중심선의 끝점과 바로 이쪽 중심선의 끝점이 36mm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끝점, 이 직선의 끝점입니다. 끝점과 우리가 이 원호의 끝점 부분입니다. 옆으로 이동해 보면 아마 외형선에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끝점과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이 끝점과 아래쪽 끝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꾸 중심선에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끝점과 이럴 때는 이 선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선을 클릭해서 옆으로 가지고 오면 이번에는 각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치수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선을 찍고 아래쪽에 있는 점을 찍어서 옆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5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호 부분과 직선 부분이 선택될 때 잘 선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선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시면 치수들을 좀 더 원활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 선택하고 반지름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치수 이 부분입니다. 클릭해서 R 20mm입니다.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원호로 클릭하고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치수를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치수입니다. 치수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우클릭하여 치수 옵션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고 배치를 하는데 앞쪽에 4개이므로 텍스트 앞쪽에 홈키를 눌러서 4와 대시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바로 대칭이 되는 치수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잘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선이 40mm가 이 점에서부터 오면서 이 중심선보다 넘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칭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할 때,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다음 선은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중심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로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이때도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이 치수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클릭, 치수 유형을 각도가 아닌 체크 해제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지금 치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아래쪽 자꾸 각도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피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선을 그냥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0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배치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치수 보조선을 숨기기 위해서 왼쪽 위에서 우클릭하여 치수 보조선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두 번째 화살표 편집을 선택하여 스타일을 없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치수 문자를 이동해서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모양으로 배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이므로 이 치수 문자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수값 숨기기를 하고 문자 40을 입력해서 확인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60mm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이쪽 끝점과 일단 끝점을 입력해서 30mm가 나타나면 배치를 하고 치수값 숨기기로 60으로 변경해 줍니다. 확인을 하고, 자, ESC 눌러준 다음, 자, 우클릭, 치수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치수 보조선 숨기기, 그 다음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 두 번째 화살표 편집, 스타일을 없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 다음 치수 문자를 잡아서 이 40과 되는 위치 위쪽으로 배치시켜서 위치해 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도 40mm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부분과 외형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치수값 숨기기 하고 숫자는 40입니다. 확인해주고 ESC 눌러준 다음 치수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 보조선 숨기기, 그 다음 화살촉 위에서 우클릭, 두 번째 화살촉 편집, 없음 해주고 ESC 눌러준 다음 문자를 왼쪽으로 가지고 와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운데로 이렇게 치수선 중간 위치로 40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도 치수 보조선, 치수선 중간까지 가지고 와서 배치하겠습니다. 60을 중간 위치까지 가지고 와서 배치하였습니다. 너무 안쪽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가 입력되었고 가운데에 보시면 이 부분에도 20mm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중심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클릭하면 길이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수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 치수가 입력되어서 나타납니다. 일단 클릭하고 치수값 숨기기 한 다음 2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이 따로 보이지 않으므로 치수 화살표만 우클릭해서 두 번째 화살 쪽 편집, 치수 스타일을 없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치수 선을 문자를 가운데 이렇게 오도록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은 위아래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면도에 있는 치수들이 모두 입력돼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주소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용하고 클릭합니다. 자, 주소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 3mm였고 그 다음에 못대기 지시 없는 못대기 C 1mm였습니다. 2번 일반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대기 C 0.2입니다. 주소는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에 있는 거칠기 기호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숫자 1번은 텍스트를 이용하고 이응과 한자 키를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응과 그리고 참고로 곱하기는 디귿과 한자 키였습니다. 이응과 한자 키 옆으로 펼쳐보시면 숫자 1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블럭을 잡고 글씨를 좀 더 크게 바꾸어 준 다음 거칠기 기호들이 입력될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해서 칸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칠기 기호, 공명 기호를 선택하시고 하나씩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자, 세 번째 모양입니다. 그 다음 클릭, 계속. 첫 번째는 W, 그 다음 두 번째는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X. 세 번째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ESC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로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번호 44번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면 색상 설정입니다. 자,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도면층을 열고 펼치고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하늘색이었고 윤곽선 중심 마크 부분입니다.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 수문선은 오늘 없지만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표제란 부분입니다. 하늘색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 문자 색상 노란색입니다. 확인하고 저장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 부분입니다. 이제 다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 도면과 3D 도면을 감독관 USB에 저장해서 감독관 자리로 가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인쇄를 클릭하면 먼저 프린트 종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골라주는데 여기서는 PDF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클릭합니다.
이 창과는 다르겠지만 영역을 찾아보시면 용지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A3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우리가 변경했지만 출력은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하는 것으로 도면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척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최적 맞춤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대1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봅니다. 자, 인쇄가 정상적으로 모양이 잡혀졌다면 인쇄를 클릭하여 감독관에게 출력물을 제출하시면 시험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휠마우스를 2번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안에 도면이 꽉 차는 상태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4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